빠르게 풀어봅시다. 2023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 물리학 1.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키워드를 잘 뽑아야 한다. 자, 커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콘으로 대체합니다. 1번, 전자기파를 진동수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자, 요거는 그냥 외운 지식을 뱉어내면 되는 문제. 자, 올해는 진동수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파장으로 나왔고요. 보통은 파장으로 많이 물어보죠. 가시광선을 중심으로 가시광선보다 진동수가 작은 쪽이 적외선, 그 다음이 자외선, 그 다음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큰 X선, X선보다 에너지가 큰 감마선, 그리고 저해선과 라디오파 사이에 마이크로파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2번 핵반응에 대한 문제. 핵반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질량은 보존되지 않아요. 반응 전후. 그래서 질량 결손만큼 요 에너지가 나오고 대신에 뭐는 보존된다. 요 아래 첨자끼리 전하량 보존, 위 첨자끼리 질량수 보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똑같이 x 두 개니까 3 더하기 1을 둘로 나누면 2 이렇게 나오고 아래는 더해서 1 이렇게 돼야 되니까 x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인 중수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핵융합 반응 작은 애가 큰 질량수로 뭉쳐졌으니까 맞죠? 니은 x의 중성자 수는 1이다. 자, 요거 양성자 중성자니까 맞고요. 디귿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는 얘죠. 그래서 3.27 메가일렉트론볼트. 자, 다음 3번. 자성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네요. 강자성체와 상자성체 모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고요. 자,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다음에 강자성체는 내부의 자기장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상자성체는 없어요. 대신에 이 상자성체 주변에 강자성체가 있으면은 강자성체랑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자, 요거를 자석처럼 그려보면은 얘네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A, B, C 보면 A, 가에서 상자성체는 외부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맞죠? B, 강자성체는 외부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 맞고요. C, 나에서 두 자성체 사이에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아니에요. 서로 미는 자기력이 작용하려면은 얘가 강자성체일 때 얘가 차라리 반자성체이면은 미는 자기력이 작용할 수 있죠. 다음 4번. 그림은 절 위의 사람이 물체 A에 연결된 줄을 연직 아래 방향으로 당겨서 A를 등속도 운동시키는 모습. 자, 등속도, 정지 이런 말이 나오면은 생각해야 되는 거 알짜 힘이 0이다. 그래서 A의 무게와 A에 작용하는 다른 힘, 장력이 서로 같다. 다음 요 장력은 요 사람이 잡아당기는 요 힘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니까 줄도 사람을 잡아당길 건데 이때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몸 무게와 요 사람에 가해지는 요 힘이 합쳐져서 600N이 나온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기억,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맞죠? 니은, A에 작용하는 중력과 줄이 잡아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둘 다 그냥 A에 작용하는 힘들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고 힘의 평형을 이루는 관계이죠. 작용, 반작용이 되려면 주어랑 목적어가 바뀌는 상황이면 됩니다. 디귿, 사람의 무게는 600N보다 작다. 아니죠. 600N보다 컸어야지 요만큼을 빼가지고 600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디귿땡. 답은 1번. 요게 아니더라도 디귿 이거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줄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만약에 천장에 매달린다고 하면 당연히 나의 몸무게보다
적은 크기의 무게가 찍힐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좀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5번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자, 전자가 전이하면서 방출되는 빛,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광전 효과하면서 E는 HF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각각 얘네 각각이 갖는 진동수의 비례, 파장의 반비례. 그래서 보시면 기억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H분의 EB이다. EB 자체가 HFB이기 때문에 맞고요. D은 EA는 EB 플러스 EC이다. 각각의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차이만큼 여기 패턴에는 광자들이 에너지를 갖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빼버리시면은 이게 맞죠. 이렇게 되니까 D은 맞고요. D급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짧아지니까 이 긴 길이의 A에서가 짧은 길이의 C에서보다 짧다. 자, 6번 충돌 문제. 자, 충돌하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운동량, 보존. 자, 그래서 충돌 전후의 운동량 생각해 보시면 자, 속도가 3대 1로 충돌을 했더니 얘네가 정지. 그러면은 얘네 운동량이 0이니까 이전에 운동량을 더한 것도 0이어야 되죠. 그래서 A의 질량이 B의 질량의 3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운동량씩 세어보시면은 3mv0 마이너스 방향 mv0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 전체 4mv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2m이니까 v가 얼마다? 2분의 1 v0다. 7번 마이크의 작동 원리. 전자기 유도죠. 빈칸 채우는 거니까 빈칸 위주로 보면 코일의 자석이 가까워지면 자기선속이 증가하죠. 이거는 방향에 상관없이 증가하고 그 다음 코일에는 이 방향의 자기장 증가를 막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유도자기장을 만들려면은 유도전류를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만들어내면 되죠. 그래서 B 방향으로 유도전류. 다음 마이크에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것은 전자기 유도. 그래서 답은 5번. 8번 운동량의 변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고 충격량은 얘가 평균적으로 받은 힘 곱하기 충돌하는 데 걸린 시간 이렇게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얘 보시면은 문제에서 운동량의 변화가 플러스 5만큼이죠. 다음 시간은 0.5초 걸렸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보시면은 플러스 5는 0.5초에다가 10N 해서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플러스 10N, 즉 플러스 방향으로 10N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기 보면 기억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힘은 작용 반작용이죠. 그래서 B가 받은 힘이랑 반대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X 방향. 니은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아까 구했죠? 5kg/m/s. 디귿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아까 구한 대로 10N. 그래서 답은 4번. 자, 요거 방향 수식으로 따져주지 않더라도 충돌 상황만 보시면은 A가 B랑 이렇게 만났는데 당연히 B가 A를 왼쪽으로 밀었겠죠. 그래서 충격량의 방향, 힘의 방향 생각해 보시면은 기억 찾으셔야 합니다. 9번 특수상대성 질문.
특수상대성은 어느 관찰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볼 때 얘네 OPQ 사이의 거리는 각각 L로 같대. 그 다음 P와 Q에서 빛이 O를 향해서 동시에 방출. 자, 그럼 A가 봤을 때 O점에서 두 빛이 만나겠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데, 자, 요 한 점에서 만나는 사건은 한 가지 사건이죠. 한 가지 사건은 누가 보든 같은 사건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B가 봐도 두 빛은 O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문제 보시면 기억. P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은, 자, 빛의 속력 물어보면은 뒤에 자동 완성 무엇? 광속, 불변. 그래서 기억 땡. 니은 PQ 사이의 거리는 2L보다 작다. 자, A에서 봤을 때 2L인데 B에서 보면은 길이 수축이 일어나죠. 그래서 2L보다 작습니다. 디귿. P와 Q에서 방출된 빛은 동시에 O를 지난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번 시험이 굉장히 쉽다는 게 이런 문제에서 이런 것만 물어보고 3점짜리로 냈어. 원래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내려면은 어떤 걸 물어봐야 돼, 보통? 얘가 동시에 O를 지난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테니까 동시에 O를 지나려면은 B가 봤을 때 P와 Q 중에서 누가 먼저 방출돼야 되니? 이런 거 물어보죠. 그 다음 B가 봤을 때 PO 사이의 거리 혹은 OQ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니?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서 길이 수축은 균일하게 일어나니까 B가 봤을 때 당연히 POQ 사이의 거리 원래보다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 같고요. 빛이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 O가 B의 입장에서는 Q 쪽으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빛이 이동하는 거리가 Q에서 출발한 빛이 더 기니까 누가 더 먼저 발생을 해야 된다? P가 더 먼저 발생을 하고 Q가 나중에 방출된 빛이어야 된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은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에서도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번 연력학. 연력학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 요거 하나랑 그다음 이상기체가 한 바퀴 순환하는 동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다. 요거 하나 쓰시면은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기억, 기체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높다. 자, 부피가 같은데 압력이 높으려면은 당연히 온도가 높아서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한 상태가 압력이 높아지는 상태죠. 그래서 기억 틀리고요. 니은 BC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기체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BC 단열 과정이니까 출입하는 열이 없으니 당연히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은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이랑 같죠. CA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한다. 압력이 같은데 부피가 줄어들고 있죠. 얘는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풍선이랑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 기압은 일정한데 부피가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내부에 있는 열을 외부로 빼앗길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답은 니은. 11번은 광전효과. 빛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얘네 금속판이 가지고 있는 문턱 진동수보다 클 때 일어나고 이 차이만큼 운동에너지를 갖는 광전자가 방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 문턱 진동수는 F보다 작죠. 니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를 비추었을 때가 B보다 작다. A가 진동수가 더 작으니까 당연히 B보다 더 작은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광전자를 방출하죠. 디귿,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광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은 짧다. 갑자기 물질파. 물질파의 파장은 운동량에 반비례하죠. 근데 이 운동량은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클수록 커지니까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됩니다. 답은 5번. 12번 파동의 간섭. 자, 어쩌고저쩌고 노면 소음과 외부 소음과 다음 오디오 시스템에서 발생시키는 음파가 서로 반대 위상으로 만나야지 상세 간섭해서 운전자가 듣는 소음의 세기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보기 보시면 기역, 땡, 니은 맞고요. 디귿, 무반사 코팅 렌즈 답은 4번. 자, 13번 PN 접합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P형은 플러스 극, N형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는 것이 순방향 바이어스고, 이럴 때 PN 접합면 쪽으로 P에서는 양공이,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이동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A에 연결할 때 전구 1만 켜짐. 그러니까 A만 순방향 바이어스. 그래서 플러스 P, N. 얘는 N, P. 그러면 다에서는 B에 연결하면은 거꾸로 B만 전류를 흐르니까, 그래서 이게 정리유작용. 얘는 안 켜짐, 켜짐. 기억 X는 P형 반도체. 기억은 켜짐, 땡. 디귿, 다에서 B의 N형 반도체 순방향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14번. 전류에 의한 자기장. P에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얘는 크기는 같지만 어딘지 모르겠지만 서로 반대 방향. O 지점에서 PQR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0이다. 자, 일단 P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인 거죠. 자, 근데 지금 PQR 다 합쳐서 요 중심에서 자기장이 0이려면은 얘네 두 개를 더해가지고 요 자리에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 방향이 반대니까 O 지점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크기는 QR이 반대겠지만, 대신에 거리가 가까운 Q가 얘한테 더 큰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은 Q에 의한 자기장. 그래서 Q가 위쪽으로 전류를 흘려야 나오는 방향이니까 R은 반대 방향인 B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기가 되게 친절한 게, 이거를 생각하지 못했더라도 보기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은 요 로직을 그대로 여러분이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3점 후하다. 그래서 기억, O에서 P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 맞고, 니은, O에서 Q는 R보다 더 작은 세기의 자기장 아니고, 디귿,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B다. 답은 1번. 굴절과 전반사 15번. 자, 요런 거 문제 보면은 항상 인계가 어딘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굴절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꺾이는 거 보니까 A보다 B에서의 굴절률이 크고요. 그 다음 여기 BC 사이에서 전반사 하는 거기 때문에 B가 C보다 굴절률이 커야 하는데, 지금 같은 각도로 입사를 시켰을 때 BC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되 AB에서는 전반사가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BC 사이에 굴절률 차이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굴절률은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C. 자, 그러면은 나 보시면은 나에서 AC를 똑같이 세타로 입사를 시킵니다.
그랬을 때 뭐 얘네가 전반사 하느냐 물어보겠죠. 근데 굴절률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임계각이 작아져서 전반사가 잘 되는데, 자, BC 정도 굴절률 차이가 나야지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겨우 임계각으로 전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얘네는 지금 굴절률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세타로 입사하면은 그냥 굴절이 될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가에서 P의 속력, 자, 속력은 굴절률이 작을수록 크니까 A에서가 B에서보다 커야 되죠. D은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고, 디귿 P는 경계면에서 전반사 못한다. 그래서 답 2번. 자, 16번. 우리가 항상 부담을 느끼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빗면에서는 모두 다 같은 가속도를 갖게 되는데, 얘들아, 문제를 잘 보면은 3점 문제여가지고 어려운가 싶은데 지금 문제를 풀 공간이 작잖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특이한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두 물체가 점 Q에서 같은 속력으로 만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등가속도 운동 법칙에 따라서 여기 속도를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 얘네가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놓았을 때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얘가 똑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A에서의 속도는 V-AT가 될 거고 B에서의 속도는 그냥 AT가 되겠죠. 자, 그때 V-AT가 AT랑 같아야 되니까 요 AT 자체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 V가 된다. 그러면은 B는 요 만나는 위치에서 2분의 1 V가 되는 거고 A도 2분의 1 V가 되는 거죠. 자, PQ 사이의 거리 물어봤으니까 얘네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 평균 속도만큼 움직이면은 그때 각각 움직인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 가지고서 각각 평균 속도 구해주시면은 A의 평균 속도는 4분의 3V, 다음 B의 평균 속도는 4분의 1V 해서 속도가 3대 1 되겠고, 그러면은 움직인 거리도 3대 1이 되겠죠? 그러면은 PQ 사이의 거리 이만큼은 4분의 3L이 되겠습니다. 7번 물결파. 마루와 마루 사이 파장이 4cm, 파장이 2cm. 그 다음 한 지점에서의 시간당 변이 하니까 얘는 주기가 2초. 그러면은 파동이 t분의 람다 하면은 2분의 4. 그래서 가에서는 2cm/s, 나에서는 2분의 2, 1cm/s 이렇게 되겠죠. 기억. 영역 1에서 물결파의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4cm. 니은 2초일 때 한 주기니까 제자리인 거죠, 변이가. 그래서 0이 아니고 지금 그대로 이만큼 마루를 유지한다. 디귿 2에서 물결파의 속력은 구했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18번 뉴턴 법칙. 쭉 보면은 같이 운동하다가 2초가 지나면은 Q가 끊어진다. 끊어진 이후에 B는 등속 운동합니다. B가 받는 알짜임이 0이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지금 얘가 mg 받는 거 그대로 요 빗면 아래로 mg 받는다는 소리죠. 자, EM인 애가 mg 받으려면 힘을 요 빗면에서의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 2분의 1g가 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C 보면은 C는 2t에서 3t 사이에 혼자 자유롭게 떠내려가고 있는데 가속도가 얼마여야 된다? 기울기가 2분의 1 g가 돼야 될 텐데 보시면은 t분의 v가 2분의 1 g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 VT 그래프의 기울기 얘 보시면은 가속도 얘는 2t분의 v니까 얘는 얘 절반인 4분의 g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면은 근데 C가 지금 질량이 없으니까 질량을 물어보겠지. 우리 미리 구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T 시간을 기준으로 다 같이 매달려 있는 요 시간을 기준으로 얘네 다 합쳐가지고 F는 MA 하시면은 이거 없어지고 얘만 받으면은 2분의 1의 mg 요게 누구랑 같다? 질량 다 더해서 3m 플러스 라지 m 곱하기 가속도 이때 4분의 1 g. 그러면은 얘네 다 날려버리고 2배 해주시면은 m이 얼마가 나와요? 3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문제 봅시다. t일 때 b의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1g다. 아까 구한 거 맞고요. 니은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일 때가 자, P가 A를 당기는 힘 크기 요거 뭐로 구하시면 되냐면은 A의 알짜임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T일 때는 이 장력에서 아래 중력 뺀 게 A 질량 곱하기 가속도 4분의 1g를 만들어낸다면은 3t일 때는 A랑 B랑 지금 같이 등속 운동하고 있죠? T에서 mg를 뺀 게 알짜임 0이 되어야 하니까 3t일 때는 mg 다음 t일 때는 4분의 5mg 그래서 3분의 4배 아니죠? 디귿 C의 질량 아까 구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요 VT 그래프 나오면은 기울기가 가속도, 다음 아래가 면적 둘 중에 하나는 항상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19번 전기력 문제. 전기력 문제는 요 문장들을 하나하나 힌트로 생각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C의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방향인데 B만 요렇게 반대편으로 대칭되게 옮겼더니 전기력의 크기가 더 커졌더라. 이런 말입니다. B가 C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죠.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대신에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이 합력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얘는 가에서는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이랑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이랑 반대 방향이고 그 다음 얘를 반대로 옮겼더니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랑 다음 B가 C에게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아지니까 이때 더 커져서 이 말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C에서 B 쪽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려면 B는 당연히 음전하. 다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B 가 보시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있고 다음 나에서도 얘네들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끌고 있는데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반대이려면은 얘는 한쪽 방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정해져 있으면 얘가 오른쪽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 합쳐서 오른쪽이 되려면은 요 힘 C가 B를 잡아당기는 요 힘이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거리는 같으니까 C의 전하량이 더 커야 된다. 요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보기 보시면 기억 B는 음전하 맞고요.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더 작다. 맞죠? 디귿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자, 아까 문제에서 보면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임에도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은 B가 C에게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A가 C를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훨씬 더 커야 돼요. 근데 이 힘의 크기만큼 C도 A를 밀어내죠. 근데
지금 B는 A로부터 훨씬 더 멀어진 상태로 C보다 전하량도 작으니까 A가 얘네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B가 잡아당기는 힘이 이것보다 작은데 근데 지금 더 멀어져 버려서 잡아당기는 힘이 얘보다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됩니다. 자, 20번. 요즘 항상 나오는 20번 전용 문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대신에 마찰 구간을 곁들인. 이번에 문제가 너무 귀여운 게 여기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압축되었습니다를 나타내기 위해서 음영 처리된 손을 그려 넣어줬어요. 자, 어쨌든 보시면은 얘네가 처음에 이렇게 D1만큼 축되어서 포텐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 전체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2분의 1의 K D1 제곱만큼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가 팡 이렇게 터지면서 얘네가 지금 운동량 보존을 만족시키는 상태로 운동하게 되니까 B는 속도 V로 A는 속도 마이너스 2V로 이렇게 움직여서 B가 H 높이만큼 정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2분의 1 mv 제곱이 mgh를 만족을 하니까 h가 v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 a는 2v로 움직이면은 원래 어디 높이까지 올라가서 정지해야 되는 거야? 4h까지. 그래서 얘네는 사실은 4mgh,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위치 에너지랑 그다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위치 에너지, 그래서 2mgh, 즉 6mgh만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문제는 A가 여기로 올라가는 동안 이 마찰 구간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절반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mg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잃어버린 에너지가 얼마인 거예요? 2분의 1 mgh만큼 잃어버린 거니까 여기 원래 4mgh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 고비를 딱 넘자마자 마찰 구간 끝나자마자 요 위치에서 적 에너지가 얼마가 된다? 4mgh 마이너스 2분의 1 mgh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역학적 에너지를 얘는 뭘로 전환해버렸다? Q에 저장되는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의 K D2의 제곱이랑 그 다음 A가 2H만큼 올라와 있으니까 2mgH가 되는 거고 걔네가 누구랑 같다? 얘네랑 같다. 그래서 2분의 1 K D2 제곱은 옮기시면은 2분의 3 mgH가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물어봐요? D2분의 D1을 물어봐요. 와, 제곱인데 루트를 씌워야 되나? 근데 잘 보니까 얘네 요거 통째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은 D2 2분의 3분의 D1 6 하시면은 얼마가 된다? 3 2 해서 4가 되니까 요거 루트 해가지고 D2분의 D1 하면은 2 이렇게 나옵니다.